안녕하세요. 인클파스 교육센터 강사 장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제1강 SQL 그리고 DDL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먼저 SQL에 대해서 간단하게 뭔지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DDL을 알아볼 건데 DDL은 SQL의 한 종류예요. DDL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create, alter, 드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create, alter, 드랍은 이 DDL을 구성하는 세 개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더 정확하게 보실 거고요.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입니다. 좀 해석하면 구조화된 질의 언어인 건데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SQL은 지금 현재 저희가 MySQL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MySQL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MySQL이라는 프로그램한테 저희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쓰는 언어들입니다. 그런 문법인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랑 대화를 하려면 한국어를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한국 사람이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겠죠. 우리가 이 MySQL이랑 대화를 하려면요. 이 MySQL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SQL이라고 해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use, word 했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SQL입니다. 그러니까 이 SQL이라는 언어로 만든 하나의 문장이 되겠죠. 간단한 문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쿼리라는 게 있는데요. 쿼리는 SQL과 비슷하게 사용해요. SQL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쿼리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한번 나눠보면 의미를 나눠보면요. 이 SQL이 한국어라고 할게요. 한국어라고 하면 이 쿼리는 이 한국어로 만든 문장입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이 자체가 쿼리고요. 이 SQL은 한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SQL은 하나의 문법이고 이 언어를 통째를 다 어우르는 문법이고 그리고 쿼리는 이 문법을 통해서 만든 하나의 질의어인 거예요. 나에게 city라는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출력해줘, 조회해줘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SQL이라고도 부를 때도 있고요. 그냥 쿼리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의미는 혼동해서 자주 사용한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SQL 같은 경우는요. SQL 표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있죠. DBMS들이 있는데 이 각각 DBMS들은 다른 SQL을 사용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 DBMS를 사용할 때마다 각각 이 DBMS가 이해하고 있는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 경우 이 많은 DBMS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어려운 언어들을 외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라클이 이해할 수 있는 SQL을 사용하다가 MySQL을 사용할 때 몇 가지 MySQL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단어라든지 특별한 문법 구조 같은 거를 몇 가지만 알아도 충분히 서로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DBMS들은요, SQL을 만들 때 이제 SQL 표준이라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 DB들은 서로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 경상도로 갔어요. 그러면 경상도 사람이랑 말이 통하지 않을까요? 통합니다. 몇 가지 좀 다른 사투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말은 잘 통해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MySQL에 있는 SQL, 즉 문법을 배우겠지만 이것을 오라클이나 MS나 큐브리드 같은 DBMS를 활용할 때도 충분히 다 쓰일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SQL은 총 4개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SQL이 4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DDL. 오늘 배울 DDL은 데이터베이스 디피니션 랭귀지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랭귀지고요. 자, 그리고 DML은 데이터베이스 매니플레이션 조작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조작 언어.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컨트롤 랭귀지.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TCL.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랭귀지라는 거죠.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뉘고요. 각각 다 배울 거예요. 오늘은 DDL 배우고 그 다음 시간부터 한 5개 강좌 정도는 DML 배울 거고 그 다음에 DCL 배울 거고요. TCL 배울 겁니다. 자, 그럼 DDL이 뭔지 알아야겠죠? DDL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 디피니션 랭귀지입니다. DB를 정의하는 언어래요. DB에 어떤 걸 정의하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테이블 등을 생성, 수정, 삭제하는 언어랍니다. 제가 구조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에 아마 구조가 나와 있을 텐데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에 DBMS가 깔려 있고 이 DBMS 안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사용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뷰랑 프로시저는 배우지 않을 거고요. 이 3가지를 생성, 수정, 삭제한대요.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거나 추가한 걸 삭제하거나 아니면 추가한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또 수정을 하거나 이런 기능을 하고 또 사용자도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테이블도 삭제하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이 3가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문법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쿼리입니다. MySQL이 사용하고 있는 문법 체계로 만든 그런 쿼리인데요. create database 그리고 DB 이름 적어주고요. default character set 해서 인코딩 형식 적어주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얀색으로 써놓은 그런 문장들은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고 제가 보라색으로 이 괄호까지 쳐놨죠? 대괄호를 쳐놨는데 이 보라색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정해주고 싶은 걸로 정해주면 됩니다. DB 이름 같은 경우는 내가 딱 뭐라고 지정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지정해 줘야 되고 인코딩 형식 같은 경우도 아주 이상한 ABC라는 인코딩을 해라 라고 하면 오류가 나겠지만 실제 있는 인코딩 형식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거고 하얀색은 그대로 가져다 써야 오류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할 땐 create database라고 써주고 DB 이름을 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school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default character set이라고 해주고 인코딩 형식을 넣어줍니다. 인코딩 형식은 UTF-8이라는 대표적인 인코딩 형식이 있죠. UTF-16도 있고요. 32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ECU, KR이라는 인코딩도 있고요. 인코딩 형식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UTF-8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거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저 생성을 보면요. 비슷해요. 여기선 create database였지만 여기서는 create user입니다. 이게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사실 SQL도. 그렇기 때문에 영어 문법과 되게 유사해요. 그냥 하나의 영어 문장처럼 느껴지죠. 만들어라 유저를. 근데 그 유저는 identified 되어 있다. 이 identified라는 게 업무로 인정된다. 식별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번호를 넣어주면 이 유저 ID, 예를 들어서 플린이라고 할까요? 아이디는 플린이고 비밀번호는 1111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저 한 명이 생겨요. 자, 그리고 테이블 생성하는 건 비슷해요. create table 쉽죠? create database, create user, create table 그 다음에 테이블 명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넣어주고 싶은 테이블 명이 예를 들어서 클래스다. 클래스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클래스라는 테이블이 갖게 될 컬럼명. 컬럼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표에서
제일 위에 오는 이 속성들입니다. 이 컬럼명들을 하나씩 넣어주고요. 이 컬럼명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자료형을 넣어줍니다. 자료형은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울 건데요. 뭐 숫자냐, 문자냐 등의 자료형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옵션을 넣어줄 건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걸 저와 함께 한번 쿼리를 한번 MySQL에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걸 내려놓고 cmd 콘솔 창을 열어주세요. 콘솔 창을 여는 법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윈도우 R키를 누르면 실행 창이 뜨고요. 여기서 cmd라고 쳐주면 됩니다. MySQL을 접속해야겠죠. MySQL 치고 여기서 U 띄고 루트 그 다음에 또 P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제 MySQL에 들어갈 비밀번호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비밀번호는 자신이 지정했던 비밀번호를 넣어줘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show databases 라고 칩니다. 이것도 하나의 쿼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의 쿼리입니다. MySQL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명령어죠. 자, 엔터를 치면 이렇게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아까 했던 대로 create database 이름을 넣어야겠죠. 이름은 스쿨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default character set 을 넣어주면 여기에 이제 인코딩 키를 넣어줘야겠죠. UTF-8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를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 세미콜론을 넣어주는 이유는 현재 이 쿼리가 끝이 났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넣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계속 엔터를 쳐도 끝나지 않고 다음 줄로 넘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 행의 쿼리를 집어넣을 수 있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끝에를 콜론으로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내주면 one row affected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쿼리가 적용이 됐다라고 뜹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show database s 붙여야죠. 치면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스쿨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했으니까 유저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create user 이름은 풀린 identified by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어주는데 비밀번호를 넣기 전에 이렇게 따옴표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따옴표로 시작을 해서 비밀번호가 시작되고 끝나면 다시 따옴표로 달아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MySQL한테 야, 이게 하나의 문자열이야. 즉 문자를 뜻하는 거야. 난 이런 문자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만들겠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주고 엔터를 치면 그럼 이렇게 해서 유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되죠? 테이블 하나 만들 건데 클래스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이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정의하기 때문에 테이블은 일단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겠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만든 스쿨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이건 콜론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자, use 스쿨 해가지고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었죠. 자, 그 상태에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이 스쿨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클래스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create 테이블 클래스라고 한 다음에 소괄호를 열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럼을 하나 지정을 해줘야 돼요. 컬럼은 처음에는 num이라고 지정할게요. 숫자 그리고 뭐 번호를 얘기하는 거겠죠. int의 2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num은 컬럼의 이름이고요. 여기서 int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는 이 num이라는 컬럼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형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료형을 이런 식으로 지정해주고, 그럼 이 int2라는 자료형은 무슨 자료형이냐?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서 두 자릿수만 받겠다. 두 자릿수 이내로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100이라는 숫자는 못 넣겠죠? 자, 그리고 컬럼 하나를 만들었으면 또 컬럼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콤마 넣어주고 다시 엔터. 그 다음엔 name이라고 할게요. name이라는 컬럼을 만들 건데 이 컬럼은 바차, 즉 문자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이것의 길이는 10자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만들고 싶은 컬럼이 있으면 여기서 콤마를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서 끝내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엔터 친 다음에 우리가 열었던 소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소괄호를 열었잖아요. 이걸 다시 닫아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닫아주고 마지막에는 꼭 세미콜론을 붙여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라는 테이블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show tables라고 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의 목록을 보여주는 그런 쿼리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tables in school이라고 해서 이제 컬럼명이 나오고요. 이것도 하나의 테이블 같이 생겼죠. 거기에 있는 값이 딱 하나 들어있네요. 클래스라고. 우리가 방금 만든 클래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고, 유저 만들었고, 테이블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reate는 끝났고요. 이제 alter로 가야겠죠. alter는 뭔가를 수정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수정 있죠. 데이터베이스도 수정하고 테이블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유저 수정은 없죠? 유저 수정 같은 경우는 MySQL 같은 경우는 다른 명령을 통해서 유저를 수정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지나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수정을 보시면 alter 데이터베이스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어줍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alter 하겠다, 수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db 이름을 넣고 이 db는 여러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중 대표적인 게 아까 지정했던 디폴트 캐릭터 셋, 즉 인코딩 형식일 겁니다. 인코딩 형식을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수정에 가보면 alter 테이블 쉽잖아요. alter 데이터베이스, alter 테이블, create 데이터베이스, create 테이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테이블 이름을 넣어주고요. 우리가 어떤 테이블을 바꿀 건지 이름 넣어준 다음에 변경할 속성 및 속성 값을 넣어줍니다. 테이블 수정은 우리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create 테이블 해가지고 컬럼 두 개를 방금 집어넣어서 클래스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죠. 근데 이 클래스라는 테이블에 내가 어떤 컬럼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름을 변경하거나 속성을 변경하고 싶다. 그럴 때 이 alter 테이블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보통 이러한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수정과 테이블 수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PPT 내리고 콘솔 창에서 이제 alter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요. 클래스라는 테이블의 정보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DESC, description 한 다음에 클래스라고 적어주면 그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추가했던 num과 name이라는 컬럼이 존재하죠. 그것의 타입이 나옵니다. 이 field라는 것은 컬럼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널이 가능한지, 키 어떤 속성이 있는지 자, 대충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alter 데이터베이스 스쿨을 바꿀 건데 디폴트 캐릭터 셋 디폴트 캐릭터 셋은 이렇게 캐릭터를 CHAR로 줄여서 됩니다. 그 다음에 set UTF-8 원래 UTF-8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UTF-16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게 되면 one row affected라고 되어 있죠. 지금 UTF-16으로 이 스쿨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인코딩 속성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alter 테이블이 남았죠. alter 테이블에서는 컬럼 추가, 삭제, 이름 변경, 속성 변경 총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 클래스라고 적어줘야겠죠. 테이블 이름을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add address라는 주소를 뜻하는 그런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하겠다.
그리고 속성은 바차. 주소는 기니까 한 30자로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치면 dsc에서 클래스를 한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방금 우리가 어드레스라는 컬럼을 하나 추가했는데 잘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가된 컬럼의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change겠죠? alter table 클래스 change address라는 컬럼의 이름을 adr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꿀 때 뒤에 속성도 적어줘야 되는데요. 바차 30 이라고 적어주면 어드레스라는 컬럼이요, adr이라는 컬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dsc 클래스, 그러면 아까 전에는 어드레스였던 컬럼명이 이렇게 adr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제 adr이라는 그런 컬럼을 한번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lter table 클래스, 여기서는 드랍을 쓰면 돼요. 드랍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adr이라고 쳐주면 이제 adr이라는 컬럼이 지워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dsc 클래스 adr 컬럼이 지워졌고요. 마지막으로 modify 남았는데요. alter table 클래스 modify, 그 다음에 num이라는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이것의 속성이 아까 전에 int 2였는데 이거였는데 이것을 int 3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쳐주면 여기서 다시 dsc에서 클래스라는 테이블의 정보를 보면 아까 전에는 int의 2였는데 이제 int의 3으로 바뀌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alter는 끝이 났고요. 자, 그 다음으로 드랍이죠. 드랍은 원래 순서대로 치면 데이터베이스 삭제고요. 그 다음에 유저 삭제, 그 테이블 삭제였는데 제가 순서를 달리한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해버리면 자동으로 테이블까지 삭제되니까 먼저 테이블 삭제해보고 유저 삭제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SQL 우리가 생성했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콘솔 창 열고 여기서 드랍 테이블 해서 클래스라는 테이블 지워줘 라고 이제 MySQL한테 말하면 MySQL이 지워줍니다. 그러면 테이블 목록을 다시 보여주는 show tables를 실행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뜨죠. empty set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조회 결과가 없다고 경고를 합니다. 즉 클래스라는 테이블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테이블을 지워버리니까 검색할 게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드랍 유저 해서 플린이라는 유저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린이라는 유저가 지워졌고요. 드랍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SQL 하면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지워졌습니다. 다시 show databases 하면 우리가 추가했던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사라지고 없죠. 자, 이렇게 오늘 DDL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배울 DML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DDL 같은 경우는 까먹어요. DDL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던지 아니면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고 계시던지 제가 숙제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드랍박스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이 드랍박스 링크를 타고 가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파일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파일에 있는 숙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숙제를 만든 이유는 자바 같은 경우는 실습 강의를 따로 만들어서 실습을 했는데 이제 SQL 강의 같은 경우는 따로 실습 강의가 아니라 제가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잖아요. 실습도 하면서 이런 거 가르쳐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제가 하는 것만 따라 하시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과제를 내드리는 거고요. 매 강좌마다 이렇게 과제가 나갈 건데 그것들 꼭 해결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